사실은 왜 수사가 그렇게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도 한 2년 정도 수사가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키워준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당시 이원석 총장 체제의 검찰이 이 수사는 조금 조심스럽거나 뭔가 안 하려고 했나? 왜 어쨌든 2년간 지체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모든 요소, 그런 모든 사유도 예. 영향을 좀 미쳤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렇죠. 조금씩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 예. 북한 탈북 주민들을 왜 안대를 눈을 그냥 가리고 예. 그 북한으로 강제로 저는 지금도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막 그렇죠. 욱합니다 진짜. 예. 예. 그렇게 보내서 뭐 사실상 아마 처형당하도록 해서 사실상 간접살인을 한 거죠. 그리고 제물로 바친 거죠 진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외에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리고 또 그 서해상에서 그렇죠. 예. 그 해수부 공무원 그분도 사실 사고로 실족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북으로 사실은 좀 약간 위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죠. 월북으로 발표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는 오히려 없애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책회의를 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정리도 하고 예. 그러면 그런 조치의 그 반사적 이익은 오로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둬갔고 예. 그 외에 울산에서도 어쨌든 울산시장 선거에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예. 정말 최고 친한 분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모든 조직이 다 들고 일어나서 총체적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이죠.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건 예. 그 사건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면 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왜 탈원전 정책 한다고 예. 한번 주장을 하니까 온갖 그 허위 과장 내지 왜곡된 자료를 제시해서 신고리 예. 원전 그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것도 결국은 범죄를 조장한 분도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왜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통계 조작. 집값 안 오른 것처럼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 부당한 일을 벌이게 하려면 역시 부하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시켜야 되니 이것도 정점에는 사실 이런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려면요 최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예. 나머지는 피해자야. 예. 예를 들어 장관도 만약에 그것을 지시했다 또는 정책실장이 지시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지시를 받았다면 자기도 그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공범의 성격도 있지만 피해자의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자다 그 말씀인 거죠.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아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수사를 해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약간 비자금 게이트처럼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네. 이걸 이제 기화로 해서 다른 수사가 이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주 강제적인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다 USB를 뭘 보냈는지 그 내용도 역시 해야 되는데 그거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꽤 많은데요. 이걸 전부 다 수사하려면 우리가 예. 그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특검처럼 예. 국민의힘에서 2명을 지명해 가지고 예. 특별검사를 지명하고 특별검사에는 자격 요건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특별검사를 지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면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예. 민주당이 벌이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 쇼를 우리도 조금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구속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우리는 사실 명백하게 범죄 혐의를 확증을 잡고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제한이 있죠. 예. 그러나 저는 수사 의지만 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서모 씨에 대한 예. 그 타이 이스타젯 취업 문제 이것은 사실 취업 자체가 전후 사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취업이었거든요. 이분이 국내에 자그마한 게임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아마 항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해서 비행기를 그렇죠. 타본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게임사 전에 증권사에서도 근무했다 그런 말도 있던데 어쨌든 이 비행기나 이쪽 비행사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종이 비행기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이사 그리고 재무 담당을 했다는데 또 재무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봉도 많이 받고 최저비까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에 이분이 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분을 취업시키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딴 데 취업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태국까지 보내서 취업을 시키고 생활에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자금 지원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뇌물죄 어느 정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느냐 예.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에 따라서 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죄책이 예. 논의해져야 되고 저는 원래 1억 원 이상이면 다 구속해요. 그렇죠. 그게 네. 특가법상 보니까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억 원 네. 이상일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요.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예컨대 그 공을 인정해서 반으로 깎아준다 해도 교도소에서 5년은 사셔야 돼요. 인정되면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문재인 전 대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검찰은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을 둔 수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다른 분이 지금 이 수사를 놓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또 뭐 현직 대통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닐 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미 전직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내지 적폐청산의 그 광풍을 벌인 이 주범들에게 이제 부메랑이 돌아온다. 그때 던진 돌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예. 따님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께서 누가 돌을 던졌나 뭐 그런 그렇죠.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던진 돌이 그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신 거군요. 네. 누가 던진 돌이 아니라 당신들이 던진 그대들이 던진 돌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던진 돌에 맞은 사람 여럿 있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예. 그 의원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검찰이 추석 직후 추석 지나면 문다혜 씨라면 소환하는 걸로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3자 뇌물로 가려다가 지금은 이제 직접 뇌물죄로 간다는 거고 직접 뇌물로 해서 어쨌든 만약 지금 피의자로 적시했으니까 기소까지 하려고 검찰은 수사하는 거겠죠. 그렇죠. 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러면 무난하게 유죄로 인정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보십니까? 저쪽에서 무조건 다투겠죠. 예, 예. 그러나 저는 뭐 100% 유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100% 유죄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예컨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을 한 데 대해서 예. 대가로 사유에게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유에게 준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취업할 테니 저를 이쪽으로 취업시켜 주십시오. 예. 저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조건이 돼야 제3자 그렇죠. 뇌물로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제3자에게 준 돈이 순수하게 이제 제3자 사유는 뭐 공동의 생계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받은 사람은 제3자다 이런 취지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위에게 주는 사위에게 그 뇌물을 공유하는 것 그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예. 그것을 또 원하고 더 예. 나아가서 그 행위가 예를 들어 급여를 주는 행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적 부담을 그만큼 줄인다면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전혀 다르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그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가 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하면서 원래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한테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줬었는데 네. 그 취업을 계기로 그 생활비를 안 줘도 되게 됐다. 그만큼 사실은 경제적 수익을 대통령 부부가 본 거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 그런 사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이거는 가정이에요. 예컨대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씨한테 예. 내가 그 사위 생계비까지 부담하니 좀 힘드니 자네가 좀 책임져라. 예. 우리 사위 우리 딸 자네가 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업을 시켰다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부담을 이쪽에서 떠안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명백하게
뭐 가정이었습니다만 이런 네. 가정이 만약에 저 이상직 씨의 이런 진술 같은 거 나온다면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뇌물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황까지 확보가 되지 않고 예. 그냥 뭐 사실적으로 돈 주던 것이 이제 통장에서 돈이 안 나갔으니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죄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겠느냐? 저는 그보다 전직 조금 대통령인데 더 구체적인 정황이 지금 포착됐을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죠. 예. 그뿐만이 아니고 왜 조국 대표, 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상직 회장, 이상직 타이스타제 대표의 그 뇌물 공여 행위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그 공직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이럴 때 정황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받기 위해서 예. 불렀는데 조국 대표가 가기 전에 뭐 오만 소리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 했는데 수사받고 어쨌든 진술은 거부했지만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조금 태도가 바뀌었죠. 수사를 받으러 가서 3시간 만에 나왔어요. 예. 뭐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물론. 예. 뭐 다 진술 거부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대변인을 시켜서 그렇죠. 그 사람 실제로 부적격자라고는 맞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이 제시한 이런 것까지 검찰이 갖고 있었네를 보고 조금 놀란 거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 내가 계속 발뺌하고 있다가는 나도 당하겠다. 정도 아니겠나. 그러니까 좀 일단 한 발짝 슬쩍 발을 빼는 모션을 취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기록을 남긴 기록을 거예요. 남긴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면 그게 뭐 당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자료인가? 인사검증 자료에 부적격 돼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이라면 예. 그거 돼 있어도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냐. 예. 사인이 돼 있어도 나 그거 그냥 기계적으로 사인했고 나 잘 모른다. 그리고 설사 뭐 그거 그렇게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 그걸 내가 뭐 어쩌란 말이냐 이랬을 텐데 굳이 그 이야기 한 것은 뭔가 그걸 넘어가는 넘어서는. 진술까지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우리가 모르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히 있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물론 가셔서 아예 이름부터 아마 묵비권 행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 찔리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묵비권 행사하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글쎄요. 뭐 유죄는 틀림없고 유죄가 되면 징역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데 장량감경이라고 예. 반은 깎아줄 수 반까지는 있으니까. 낮출 수 있는데 그 이상은 깎아줄 길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분이 자수할 리도 없고. 예. 그러면 뭐 5년 동안은 가셔야죠. 그리고 근데 어떤 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다른 그러니까 사위가 이를테면 뭐 제3자라고 설사 제3자라고 뇌물을 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딴 사람이 받았더라도 돈을 직계가족이거나 채권자거나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채권자거나 뭐 공동공무 정범인 경우는 그냥 뇌물로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딸과 사위도 직계가족이라고 봐서 그냥 다른 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뇌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는 그렇게 쉽지 않는 게 쉽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그쪽에서 취업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일하고 그것도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로 생각했지. 그걸 뭐 나를 위해서 거기 취업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물론 당연히 뭐 문다혜 씨나 그 사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입증하는 것 멀쩡하게 있어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뭔가 진술이나 뭔가 진술과 같은 증거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이 있겠죠. 지금 자꾸 경제 공동체가 무슨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게 정확히 판결문에 나온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심지어 그 딸 정유라 씨까지 경제 공동체로 봐서 말 받은 거를 뇌물로 결국 인정했었다. 근데 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독립하고 결혼한 부부기 때문에 독립으로 봐서 그거는 50억을 뇌물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것처럼 얘기가 되던데요. 곽상도 의원은 본인 주장이 예. 아들이 그 돈을 받았는지 몰랐다잖아요. 몰랐다. 아들도 아버지는 모른다고. 지금도 모른다고. 아,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죠. 타인이죠. 예. 이 사안은 예를 들어 그 타이 이스타젯 그 대표인데 이분을 우리 아들을 우리 사위를 거기 좀 취직시켜서 네 지금 참 딸하고 살기는 사는데 좀 생계도 잘 유지가 안 된다. 예. 내 사위 좀 봐달라. 예. 그렇게 하고 대신 자네는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뭐라 하게 됐다 뭐 예, 그런 말도 있었죠. 예를 들어 예. 뭐 그러면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 네 원하는 데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인사수석이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시켜야 된다 하고 예. 그러면 그냥 시켜야 된다 정도보다 또 비서관들한테 이것은 위에서 지시다. 응?
그리고 뭐 좀 약간 자격이 좀 미비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사위를 취직시켜야 되는데 뭔 소리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황이 되겠네요. 뭐 그래도 또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예. 그 단순히 그 지금 생각하는 정도 경제 공동체 무슨 뭐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또는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주다가 안 대주게 됐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훨씬 넘어가는 진술과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의 추측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들으신 거를 저도 뭐 겁니까? 이리저리 듣는 이야기는 있죠. 근데 제가 민주당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제보가 속출하지만 증거는 차차 차차 공개하겠습니다. 제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 서창호 씨하고 문다혜 씨가 좀 갈랐었잖아요. 예, 예. 그럼 서창호 씨가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기가 그렇겠네. 뇌물죄 주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들으신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특히 조국 대표가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과 간 다음에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그분이요. 만약에요. 그냥 그러면 지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분이 예. 없는 것도 떠드는 분인데. 예. 그렇다면 하여튼 저희는 이게 일단 이 뇌물 사건부터 상당히 수사가 됐다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이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천하를 주무를 때고 예. 무소불위 뭐 그때 소위 막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유지할 때였죠. 뭐 나는 새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인공위성도 떨어뜨릴 때고 예. 그리고 야당은 질이 멸렬해서 야당은 앞으로 한 20년간은 힘 못 쓸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마구 해먹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게 개의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하다 보면 그때 건드리면 툭 나와요. 나온다 이거죠. 예. 흘려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 흔적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기회에 기왕에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국민이잖아요. 예, 예. 그럼 USB에 뭐가 담겨 있는지 송초로 그 울산시장 당선시키려고 벌인 여러 가지 온갖 그 국정농단 사태에 예.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예. 그리고 북한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 강제로 북송할 때 그때 무슨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예. 공무원 그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조작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뭐 남북 간의 관계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죠. 예, 뭐 다. 어느 상황으로 보면 딱 그게 그렇게 보이죠. 예. 예, 그것도 다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될 통계 조작도 사실은 최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느냐 따져볼 수 있는 거. 더 하죠. 뭐 하여튼 이 모든 것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 전부 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예.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예. 않으면 결국은 계속 저 같은 사람이 이 국민의 반이 지금 의혹을 제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제 아주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소위 이제 친문은 사실 뭐 이미 비명 행사를 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야당이 분열된 구도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좀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럼 8일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만난다는 건데 야권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정부적으로는 여당에 불리한 효과가 나지 않겠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 기우라고 봐요. 기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교도소로 가시고 그다음 곧 이재명 대표께서 따라가시면 될 일이지 뭐 두 분이 뭐 합치고 말고가 됐습니까? 곧 가실 거잖아요, 두 분 다. 순서는 이미 수사가 상당히 되고 기소가 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아닙니까? 유죄가 인정되면? 글쎄 뭐 어쨌든. 예,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이번에 조사해서 이번에 결판을 지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또 밖에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속 수사를 아까 하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안 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안 했나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속하고 나머지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국민적 의혹을 계속 수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10월부터 선거가 시작되면 예. 결국에 이제 내년쯤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그때 같이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그 순서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네.